인사드립니다. 최리사입니다. 호주까지 사상 최저로 금리를 내리다니 주요국의 경기 부양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죠. 때문에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그려내며 신고가를 썼는데요. 특별히 독일의 경기도 많은 우려 속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이 됐었지만 독일의 제조업 증시도 제조업 수주가 좀 괜찮아지면서 독일의 경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편인 것이 나왔습니다. 자, 독일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럴까요? 반등폭이 얼마냐고요? 조금 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960선 슬그머니 내주더니 이제는 1954선 거의 종가거나 파란불로 바뀌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희망이 있으니 바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만큼은 계속 연일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의 신고가 랠리에 우리 코스닥만 동참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 보여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상승은커녕 하락 반전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난 이때 수급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라는 또 다른 선진국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내리든 말든 외국인은 사지 않네요. 네, 사실 호주 통화, 호주 달러 인하, 호주에서 금리 인하한 걸로 인해서 호주 달러가 어제, 그제 거의 150대 기사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호주 달러가 사실 국내 시장, 워낙 강세를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됐었고요. 기본적으로 호주 금리 인하를 한 것이 뭡니까? 원자재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 둔화 시그널이 중국 쪽, 호주는 워낙 중국 쪽에 대한 무역 수지가 상당 부분이 있는 나라인데요. 중국 쪽이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그로 인한 한국 시장의 중국 관련 대형주들, 중소형주들 넘나들어서 전부 다 중국 관련 모멘텀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속내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어떻습니까? 우리의 근성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절대 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초부터 800억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6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670억 팔고 있고요.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업종 19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게요, 옵션 만기 내일 앞두고서요. 왜 삼성전자 팔까요? 왜 지수 관련주로 이틀 전에 통신주나 다른 업종이 올랐을 때 왜 뺐을까요? 지수를 올릴 마음이 없고요. 코스피 200 기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옵션 만기에 대한 전략을 국내에서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전략적으로 어느 업종을 올리더라도 지수를 올릴 마음이 없다는 거고요. 지수를 올리지 않으려면 가장 빼기 쉬운 삼성전자를 빼겠죠. 오늘 그런 역할이 마지막 만기 날 전날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요, 우리가 즐기는 것은 결국에 코스닥이고, 항상 기간의 패턴은요,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는 것, 특히 투신권, 이런 쪽에서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신권 최근 며칠 들어오는 듯 하더니 오늘 또 팔고 있죠. 근데 특징적인 게요, 투신이 오늘 뭘 사면은요, 통신업종 23억, 금융업종 31억, 그리고 운수장비 20억. 나머지는 팔거든요. 얘네들 하는 짓이요, 정말 속된 말로, 정말 투자자들을 왜곡을 시키는 그런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투신권이 결국엔 운용사입니다. 운용사고요. 우리나라 운용사 여러 군데가 있지만 상당히 단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의 질을 더 흐리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펀드, 자기네 자금이 아니라고 펀드 쪽으로 유입된 자금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수익을 결국엔 보존시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 근성이 어지간히 몇 년 동안 계속 질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은요 1953 부담이 없는 지수대다 저퍼라고 하지 않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810억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다루는데요. 750억. 삼성전자 많이 빠지니까 사실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며칠 동안 하락이 3일 동안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사도 되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난번에 한번 안내드렸을 때요. 3봉이었고요. 거기서 잠깐 또 올라가서 4봉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봉에서 하락을 해서 121선 오늘 다시 터치를 했는데요. 148만 원. 정말 기가 막히게 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지금 몇 개월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봉을 결국엔 포봉을 만들지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5번째 봉을 만들면서 올라갈지 상당히 삼성전자에 주목을 해서 시장의 방향을 읽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결국 만기가 이제 분기점이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만기 이전에 있을 내일 금통위가 만기에 혹은 또 관련된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전날이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김준석 총재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내일 금통위에서 유럽 중앙은행이나 호주 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라고 안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외신들도 있고 국내 언론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김준석 총재 그동안 어떤 컨퍼런스 홀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한 걸로 봐서는 내일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동결을 하는 거에 외국인이 아무래도 팔자를 더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슈가요. 근데 꼭 좋다 안 좋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제가 상당히 침체에 있다는 거고요. 계속 저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가지고 부양책 기조를 쓰겠다는 거죠. 선진국들이 지금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고요. 통화 완화 정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선진국처럼 증시가 부양될 것이냐. 거기에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뒤축 통화가 아니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돈의 질과 양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요. 내일 금리 인하를 하던 만약에 동결을 하던 시장의 큰 변화는 결국에 만기일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도요. 옵션 만기일 전날 또 테이블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 상당히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53.94 255에서 약간 1포인트 내려와 있죠. 코스피 200 기준. 제가 이것에 대해서 255 내일 밑이나 위에서 약간 만약에 결제가 된다고 하면은 콜을 사든 풋을 사든 거의 프리미엄을 까먹기 때문에 깡통을 차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드렸습니다. 어제는요. 콜 미결이 많이 들었고요. 풋이 막판에 미결이 많이 빠졌죠. 밑에 쪽으로 약간 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255, 252, 250 밑으로요. 등가 기준 255 밑으로 풋이 미결이 5,000개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콜 쪽도 255 콜이 6,800개, 257 7.5 콜이 8,500개, 누적적으로 45,000개입니다. 그 위로 가기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미결이 5만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결제시키려면요. 정말 크나큰 변수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정말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결제 안 시키기 위해서 오늘 삼성전자 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올리면은 그것이 255 이상으로 콜이 결제돼서 콜옵션을 싸게 산 사람이 대박이 치는데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콜옵션을 샀었을 때 그 미결은 대신 매도 미결이 아니라 매수 미결이겠죠. 그런 것까지 파악은 힘들지만 대부분 정황상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리고요. 만기 이후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만기 이후에 수급이 변화할 것이냐? 사실 아직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만기 이후의 수급을 봐야 되냐 말씀드렸냐면요. 어쨌든 유럽 중앙은에서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했고요. 호주도 어제 금리 인하 했고요. 일본 양적 완화 계속하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어쨌든 시장의 랠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시장만 계속 외국인이 팔았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물론 뱅가드 물량도 있고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지만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이 약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들어오려면은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 좋아지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코스닥의 중소형주 장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외국인이 사실 산 거였죠. 지금 코스닥은요, 이제 오늘 58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600선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는 결국에는 유동성이 막혀 있고요.
코스닥은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 즉 양대 시장이 차별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우존스 랠리, S&P 500 지수 랠리, 그리고 니케이 지수의 랠리, 그리고 유럽 증시 랠리랑 동참하는 거는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이다. 예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웃긴 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삼성전자 700억을 넘게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은요, 대형주를 최근에 많이 사고요. 옛날에는 사실 코스닥에서 신용 융자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대형주 접근 안 했었거든요, 개인들이. 요새 개인들이 엄청나게 대형주를 사고요. 가대 낙폭주를 많이 삽니다. 그만큼 시장은 개인과 거꾸로 가는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갈 수밖에 없는 수급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글로벌 유동성이 코스닥에도 가고 있고요. 국내 기관이 같이 발맞춰서 사고 있고 개인만 코스피에서 왕따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사실 투자를 하려면은 밸류에이션이 좋은 코스닥 내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종목들도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종목을 사실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SBI 엑시즈 어떻습니까? 8%가 또 급등하고 신고가를 냈었죠. 오늘 장중에 11% 올랐었고요. 근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바이오 관련주, 모바일 게임주 이런 것들 계속 어쨌든 가는 종목이 갑니다. 일단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실적을 등에 얻고 유동성을 갖추는 그런 사실 개별주들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사지 않으면은 결국엔 차트 보고 무서워서 못 사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엔 개인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투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대형주만 노리시는 분은 그래서 항상 현금을 계속 대기해서 나중에 반등을 확실하게 줄 때, 바닥권에서 반등을 줄 때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현금을 주식에 사서 묻혀서 물리는 일보단 차라리 현금을 놔두는 게 낫다고 표현을 드린 거였고요. 대형주 투자는 여전히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만이 나의 투자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이라는 종목 아직은 보유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박재민 PB팀장님, 옵션 만기 전에 종합적인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주쌤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만나볼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오늘 옵션 만기에 콜 260 만기 결제도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조금 전에 또 박 팀장님께서는 255 위로 가기는 미결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전혀 다른 의견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아침인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옵션 만기 하루 전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두 분의 의견 자체는 모두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변곡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쪽으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선물시장 쪽이 상당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망 속에서 출발되었던 장세가 다시 개인발 쪽에 대한 변동 장세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터치력이 나오면서 수급 주체적으로 개인들의 슈팅 자체가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좀 강하게 양봉이 좀 뽑아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하방 브레이킹 자리를 지킨 날은 우상향 쪽으로 열어주었고 그 부분을 이탈했을 때는 영락 없이 시장이 좀 밀렸었는데요.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했던 포지션이 개인들의 수급적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매도 쪽으로 좀 확대로 바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 시장을 주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계 쪽에서는 최근에 금융투자와 투신 쪽을 통해서 2박 3일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의 눌림 매수를 좀 가지고 왔지만 이마저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숨고르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은 옵션 만기를 바로 코앞에 두다 보니까 개인들이 옵션 쪽에서 상당히 로또 포지션들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5억에 콜옵션 쪽에 35억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역크로스로 디커플링 쪽의 기조로 눌림 조정이 나왔고요. 좀 전에 이제 풋옵션 쪽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지수는 반대급부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위쪽 앞에서 두 분이 얘기했던 이번에 결제 지수가 260이 가능성이 있다. 사실 그 부분은 결제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 결제는 좀 어려워 보일 것 같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많이 열려준다라고 한다면 결제 지수는 저야 시크릿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되면 저희
알파 가족분들, 저 주쌤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 가족분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시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겠고요. 결제주는 하지만 260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55 이하도 얘기를 하셨는데 255 이하도 결제가 저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5에서 260 사이에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한번 봅니다. 차익 쪽에서 현재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차익 쪽에서 먼저 들어올리면서 올라가 줄 때 비차익 쪽에서 같이 당겨주면서 올라가야죠.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출발가에서는 좋았었지만 비차익 쪽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죠.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종합적인 합성 포지션의 하방이 열렸기 때문에 프로그램 놀이를 하고 있는 것뿐이겠고요. 그것이 영향력은 미비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장의 모든 누적 포지션만 갖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왜곡된 수급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꼬드김에 따른 중간중간에서의 오늘 오후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내일 만기 지수는 정확하게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는 오픈 만기 지수가 결제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포지션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자리 선물 시장 저항 전략 보면요. 개인들 옵션 포지션과 반대로 진입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풋옵션이 갑작스럽게 개인들이 이 오렌지색 선인데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지수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지금 풋옵션이 빠르게 올리면서 선물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따라서 개인들의 풋옵션이 다시 줄어든다면 선물이 줄어들 수 있다. 즉 상승 부분을 반납할 수 있다라고 정도 열어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차트로 3분봉 개포정 차트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는 바로 254.55자리인데요. 자, 터치를 하고 올라왔죠. 이 터치를 하고 올라올 때 외국인들의 힘이었다라면 기술적 리바운딩을 노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개인들의 포지션만 갖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결제 지수는 255 이하도 아니고 260 이상도 아닙니다. 그 중간 밴드, 지금 가두리 쪽에서 양 매도장과 매수의 싸움이 붙어가면서 일부 포지션의 행사 가격이 노출이 돼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가격 이론을 대입해보면 옵션가에서는 지금 현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변동이 하나 더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리를 지금 올라탔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체크가 된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위쪽 상단과 중간 밴드 자리를 체크해보면 금일자리 변곡점은 위쪽 상단은 257.05, 그 다음에 중간 밴드는 256.45로 설정하고요. 자, 최하단 배로 255.10입니다. 10 자체를 지금 올라탔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까지 255.10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내일 여러분들 최근에 좀 힘드셨나요? 현물도 힘드셨고 선물도 힘드셨나요? 그러면 내일 좀 반끝 모두가 다 현선물 투자자분들 웃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255에서 264일 것이다. 옵션 만기 결제 지수 때 굉장히 넓게 주셨는데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내일 분석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먼저 업 특징주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업 종목에 차이나 하우란이 올라와 있네요.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특별히 차이나 하우란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평가 메리트, 중국 관련주에 언제나 따라붙는 형용사이죠. 이렌텍, 실적 모멘텀 강화 기대 속에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휴대폰 케이스 쪽 분위기가 좋아요. 보령 메디앙스 전일 상한가 쳤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효과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오늘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모두 다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운 쪽으로 가보죠. 네, 오늘 베이직 하우스와는 분위기 정반대로 다른 종목이 바로 에이블시엔스입니다. 1분기 어닝 쇼크 때문에 급락하고 있는데 낙폭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주 짧은 밑꼬리 정도만 달리는 상황입니다. 남양유업 지금 사실 욕설 파문 이후에 편의점 세 곳에서 불매욱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악재 속의 연일 오늘 벌써 5거래일째인가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는요, 악재가 추가되고 있어요. 정규직 전환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비용 들어가는 데다가 강제 휴무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듣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으로 가보죠.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관련주 굉장히 강하고 차이나하우라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는데 저평가 메리트 이것 때문인가요, 정말? 네, 맞습니다. 일단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들로 인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물론 좋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회사들도 있었고요.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또 발생했던 회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몇 개 회사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들을 받았던 어떤 중국주들인데, 일단 오늘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일단 증권업계에서 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의 어떤 메리트, 밸류에이션 적인 메리트, 저평가 매력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좀 솔솔 돌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관련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이끈 어떤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차이나하우란 가장 강한 상승폭을 좀 오늘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간 굉장히 좀 조정폭도 컸기 때문에 근심들도 많으셨을 텐데, 일단 오늘 좀 좋은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위안을 삼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이 중국 관련 기업들이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말씀은 사실 자신 있게 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 차이나하우란만을 좀 두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다. 물론 근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이 원주가로의 어떤 회복은 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렌텍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렌텍은 그간 좀 상승폭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회사였고요. 근데 이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갤럭시 S4 외에 갤럭시 4 미니 등에도 이 배터리 팩을 공급하면서 이 삼성전자 내에서 배터리팩 점유율이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진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났는데요. 점유율이 당연히 높아지면 제품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고요. 제품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부문 역시도 이 꾸준한 성장세를 좀 가져갈 것으로 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재료고, 실적은 일단 주가와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충분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갭으로 떴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은 이 보령메디앙스인데, 사실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관련주로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어제 상승폭이 나왔고 또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이 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패턴이죠. 상한가가 나온 다음날 상승폭이 나오고 윗꼬리를 다는 패턴. 일단은 이평정을 뚫을지가 역시나 관건일 것 같고요. 61선인데 여기가 뚫린다면 그 위에 또 121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저항대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분명히 필요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보령 메디앙스를 좀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봉 정도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렌텍이 참 궁금해지는데, 오늘 갭상승하기 때문에 추가로 따라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일 그리고 오늘 사이에 생긴 갭을 메우는 10,000원대 이하 정도의 분할 매수는 괜찮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도 10,000원대 가격이 깨지면 9,800원, 9,700원대 가격까지는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적 모멘텀이 좋아지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이렌텍의 적정 매수 접근대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근호 과장님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운주로 가보겠습니다. HMG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이블 CNC가 오늘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 어닝 쇼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얼마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분기 지금 어닝 쇼크 얘기 나오면서 오늘 지금 8%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매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모두 좀 좋지 못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63억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보다는 국내 사업 부분이 실적이 좀 부진했던 모습이고요.
매장 수는 한 630여 개 정도 되는데 지금 매장 수는 늘었는데 오히려 매장당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들 수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뭐 9시 뉴스에서도 계속 보이지만은 뭐 명동이 한산하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에이블 CNC 고유 브랜드인 미샤 같은 경우에 일본인들한테 상당히 좀 이렇게 선호받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모델도 이제 동방신기가 이제 모델을 하면서 일본인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설상가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망하고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진이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해외 매출이 그나마 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단기 관점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가 유지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전략. 그리고 오늘 하락폭 봐서 아래꼬리 달고 좀 내려온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하루 이틀 음봉이 더 출회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에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유효하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밑꼬리 다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밑꼬리 못 달면 본의 아니게 조금 더 끌고 가서 본격적인 반등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에이블 CNC 분석 들어봤고, 자, 또 뭐 만만치 않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남양유업. 지금 뭐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화나게 한 욕설 파문에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홍원식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한 72억 정도를 장내에다가 또 매도를 하면서 기업 신뢰도가 계속해서 좀 깎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뭐 본인의 얼굴에 침 뱉는 것도 아니고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인데요. 지금 또한 또 최근에는 불매 운동까지 계속 확산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주가도 오늘 100만 원이 좀 깨지고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100만 원 간신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도덕성 파문으로 실추된 신뢰가 당분간 회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의견은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데 에이블 CNC와 같이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런 전망으로 좀 부정적인 전망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슷한 에이블 CNC, 남양유업 같은 이런 소비주들의 오늘 다운 종목을 갖고 나오셨지만 이만트만큼은 악재 어떤 무게감치고는 하락폭이 제한적이네요. 일단 악재 원인부터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부의 그런 규제, 이제 출점 제한이라던가 강제 휴무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규제가 계속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소위 말해서 이제 위로 우상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이 상태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갑자기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정책은 완화되긴 좀 어렵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제 휴무 확대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계속해서 좀 실적 개선이 급격하게 좀 일어나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좀 주가 하락 종목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던 이유고요. 지금 현재 이마트 오늘 그나마 낙폭 줄이면서 지금 양봉으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가격은 오히려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재료는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즌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바캉스 시즌까지 2분기 내내 3분기까지도 소비 시즌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조금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리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이 이마트 정도다라는 분석 있었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거세집니다. 선물도 뭐 같이 팔고 있긴 한데 선물도 매도로 전환했고요. 현물은 1,000억 넘게 지금 정리가 들어가고 있네요. 삼성전자만 더 계속 빼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조언해 주셨는데 종합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60일 이동평균선의 회복이 중요하다,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란하게 김동섭 이사님과 이두코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사님은 그 밖에도 만약에 내일 금리가 동결된다면 딴 건 몰라도 투자 심리는 확실히 안 좋아질 거다,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두코 대표님은 때문에 코스닥 사자, 아직 코스피 60일선 안착 안 했다라는 의견이었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박재민 PB팀장님도 코스닥은 600선도 돌파할 수 있다, 수급이 좀 받쳐준다면 아직까지 대형주는 조금 시기상조이고 만기 이후에 외국인 수급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옵션 만기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님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라 실적주 위주로 압축해야 된다며 특정한 섹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공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또 다른 전문가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IM투자증권으로 가죠. 주대영 대리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감도부터 표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김동섭 이사님하고요, 이두코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코스피 61선의 그 안착 여부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총 상위 종목군 중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하고 완성차 3인방이죠. 현대차 그룹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대비 거의 30% 후반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에서 좀 밀려있기 때문에 6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도주가 부각돼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1970선을 좀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61선 회복이 역시 중요하다는데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리님만의 어떤 나는 이런 차별화된 전략을 더 얘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보죠. 예, 저 역시도 61선 탈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에 있는 조선철강 업황들의 그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기 때문에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 접근이 유효해 보이고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하고 금총이 이벤트가 있는데요. 지금 ECB하고 호주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정부에서도 지금 하는 총재를 좀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옵션 만기 하루 전인데 시장은 상승폭이 의외로 크지 않은 날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적어도 관심 가져도 좋다는 종목 하나만 알려주시죠. 예, 제가 조선철강 가격 메리트 말씀드렸는데요. 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 조선 부분의 국내 2위 업체이고요. 글로벌 해운이 좀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접근해도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주조선, 뭐 LNG, 컨테이너선하고요, 뭐 잠수함, 경비함, 뭐 방위산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실적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시되고 있는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61선이 좀 막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61선까지의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상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개선보다는 실적이 담보돼야 된다. 그래서 기관에 좀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가격대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전일 종가였던 26,95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250원 정도 플러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28,500원 정도, 손절라인 한 26,2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기관 매수 보면서 61선까지 정도 반등 가능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오래간만이었는데 반가웠고요. 종목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의 차트민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환율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은 좀 그런 이제 하루가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좀 급등하는 또 그런 현상도 보여줬었죠. 꾸준하게 일본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뱅가드 물량이 약 70% 정도의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 안으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시장 자체 꾸준하게 그래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자, 코스닥이 지금 576포인트를 가리킵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580을 찍을지에 대한 부분도 관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글로벌 호재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호주도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또 유럽 쪽에서도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양보를 해주면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죠. 이런 현상들이 나와주면서 글로벌 지수는 다우지수는 1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코스피는 아직 제자리 걸음이란 거죠.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꾸준한 디커플링 해소가 지금 서서히 기대가 되고 있고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해줄지에 대한 여부. 일단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베팅 자체는 금리 유지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인하 쪽에 조금 그래도 생각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하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까지 좀 겹쳐 있죠.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내일 오전장 안으로는 빠르게 그래도 분할 매수 차원에서 코스피 종목들을 매수하는 건 어떨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종목들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세 종목이고요. 자, 포스코 ICT가 매수가가 7,660원이고요. 유진기업이 3,520원. 그리고 애강리메텍이 1,680원에 제가 그때 딱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누적 승수가 46전 34승 12패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하죠. 70%가 넘어가는 지금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ICT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오늘 한 0.8% 정도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바닥권 라인을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데 제 동그라미 쳐드리는 이런 바닥권 라인 자체가 꾸준하게 한 번씩 올 때마다 반등을 최소한도로 한 10% 가까이 줬던 그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했던 포인트 자체는 바로 이 포인트였죠. 반등을 주지 않을까 하는 포인트를 추천드렸는데 좀 빠졌고요. 하지만 이 라인 자체를 좀 이어보자면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현상 자체가 조만간에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의 약간 조금 올랐다 빠지는 현상 자체는 바로 이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정도 포인트,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이런 낙폭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전전고점 대비한다면은 8,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겠지만 3%까지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홀딩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유진기업입니다. 자, 유진기업이 3% 도달 가격이 3,630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3,630원 위로 가면은 목표가 달성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3,610원까지 갔다가 조금 빠졌고요. 지금 2% 이상의 수익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없는 종목이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으로 그저께죠.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애강리메텍입니다. 자, 이 종목 현재 1% 이상 수익 중인 종목이고요. 골드크로스 초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하게 반등 가능성이 있다. 1,680원에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고 이 종목 뚫고 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 이 고가 라인도 이어가지고 볼 때 이 라인 자체, 이 부분 자체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겠다. 그래서 3%는 무리 없이 지금 현재 애강리메텍이나 유진기업이나 포스코 ICT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등 충분하게 줄 거고요. 단기간에 3%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들 내일이나 모레 안으로 해서 충분하게 그냥 2개, 3개, 세 종목 다 목표가 달성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나왔고요. 하나는 EM코리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 종목, 특히 한국가스공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역시나 좀 차트적인 흐름,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포인트 적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동그라미 한번 쳐드려 볼까요?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난 이후에 가스공사의 가격대 자체는 한 번씩 반등을 주는 그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반등을 주는데 좀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실적이 좀 양호한 예상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반등을 줄 수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기관들이 매도가 조금 깊었는데 외인들의 매도와 함께. 근데 어제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수와 외인들의 매수도 조금씩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승폭 자체도 기관 혹은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매수해도 되겠다. 꾸준하게 이 종목도 단기적인 급등이 최근 나아졌던 현상이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한 3% 정도는 무리 없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3%한 가격대 한 7만 원 초반대 부근이고요. 충분한 가격대라 판단이 됩니다. 전고점 라인 자체가 전고점 부근이 한 7만 2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가 있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자, EM코리아입니다. 자, EM코리아 현재 6,750원 부근인데요. 이 종목 지금 최근에 한번 예전에 가지고 나왔었는데 추천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했나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박스권 부근에 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제가 또 계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6,000원 초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기관들의 평균 단가 위로 올라 솟구쳤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울까요? 다시 한번 더 단기 박스권을 지금 그려주면서 주가 자체가 좀 크게 볼게요. 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자체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박스권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수급상으로 봐도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양호할 것 좀 더 한 번 더 들어와 주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가끔 연기금이 보통 한 달에 한 서너 차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포인트로 잡아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한 달 동안 연기금 매수로 들어온 물량들이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16만 주.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물량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다. 한 번 더 라인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오늘 좀 가벼운 거 해볼게요. 자, EM코리아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코리아 현재가 6,760원 부근에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750원, 6,760원 요 라인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 이 박스권 돌파는 바로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지금 현재가 한 6,800원까지만 가더라도 좀 내일까지 이어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게 뭐죠? 자, 코스닥 종목들에서 한 3, 4%, 3에서 5%까지 오를 때는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는 거다. 지금이 그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EM코리아 3% 보고서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EM코리아까지 4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안으로 모두가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M코리아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민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가 코스피는 그래도 아주 잠깐 하락 전환해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상승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0은 조금 못 미치고요. 코스닥은 577선 연중 최고치에 달립니다. 자, 중국장이 열린 모양이에요. 분위기 한번 파악해 볼까요? 리딩투자증권에 계시는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트립 동향 지표 발표 나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개장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전일 보니까 기관에 이어서 이제 개인들도 해외 투자가 허용이 됐다면서 연내 허용이 될 거라는 좋은 소식도 있던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이제 그 개인들에 대한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증시는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인 종합주가지수 0.51% 상승한 2247.1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했을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승으로 나타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이 상무회의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에 대한 홍콩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인정하는 QDII2 적격 국내 개인 투자자 제도 창설을 2013년도에 이제 금융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홍콩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증시보다는 홍콩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4대 은행들의 신규 대출이 4월 달에 2,500억 위안을 미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중에서의 유동성은 급격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따라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좀 이어져 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무역 수지 및 오늘 수출 총액의 발표가 있는 만큼 이러한 발표들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25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됐던 NC소프트 이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장한 지 한 2시간 가까이가 흘렀잖아요.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 대신에 온라인 게임주의 대표격인 NC소프트를 우리 강정원 부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무엇보다 중국발 모멘텀이 시작됐다라는 데 주목을 하셨었죠. 전일 중국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CBT 첫 테스트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었었는데요. 콘솔 사업 그리고 모바일 사업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주주 지분 매각과 블레이드 앤 소울의 국내 흥행 부진, 모바일향 모멘텀 부재 이런 악재들은 모두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국내외 기존 게임들이 잘 그래도 흥행몰이를 하면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괜찮았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바닥을 좀 헤매던 NC소프트가 아주 미미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17만 원 그리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아마 16만 9천 원에 들어가셨겠죠. 현재는 시가보다 약간 위쪽인데요. 장중한 때 17만 3천 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상승폭이 줄어있긴 한데요. 가격 대응은요. 목표가 18만 원 이 정도까지로 얘기를 하셨었고요. 손절 가격은 상당히 여유 있는 16만 원 불러주셨기 때문에 16만 원, 18만 원 기억하시면서 NC소프트 아직은 보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주요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금통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우리 시장만큼은 관망세가 아직은 큰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조용한 보합권, 코스닥만큼만 연중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전화나 연락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